이소룡은 경이로운 무술가이자 배우였으며 그의 철학과 격투 스타일은 전 세계에 전설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는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무술계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전설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자 훈련 파트너 그리고 평생 친구였던 댄 이노스 산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이노스 산토는 이제 그 침묵을 깨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노 산토는 무엇을 폭로했을까요? 그리고 그 폭로는 우리가 이소룡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세요. 충격적인 폭로. 1936년생 댄 이노산토는 유명한 무술가이자 이소룡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소룡의 개인 무술 철학인 절권도를 개발하고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노산토는 이소룡에게 쌍절곤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가르쳤고 영화에서 그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노산토는 오랫동안 이소룡의 사생활이나 영화 출연 등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두 사람의 관계 훈련 과정 그리고 이소룡의 무술 철학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쿠엔틴 타란티노가 제작한 새 영화에서 전설적인 무술가이자 배우인 브루스 리가 모욕적인 방식으로 묘사된 것을 계기로 촉발되었습니다. 그가 밝힌 내용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개봉 후 영화 속 브루스 리의 묘사에 불쾌감을 느낀 댄 이노산토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화에서 마이크 보가 연기한 이소룡은 오만하고 허풍쟁이로 묘사되는데 그는 자신이 실제로 출연했던 TV 드라마 그린 하운스 카토 역 촬영장에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스턴트맨 클리프 부스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소룡은 또한 전설적인 복서 카시우스 클레이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카시우스 클레이를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감탄하는 점은 그의 스포츠에 진정한 전투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스와 처음 맞붙기 전 그를 쓰러뜨렸지만 결국 패배했고 3라운드 시작 전에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소룡의 제자이자 친구이며 이소룡의 절권도 스타일을 수련하는 댄 이노스 산토는 그런 발언은 클레이를 존경했던 영화계의 거장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댄은 고인이 된 전설적인 복서의 철학이라면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브루스 리는 무하마드 알리를 숭배했기에 그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노산토는 또한 브루스 리가 무술보다는 권투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결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무술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거만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누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장에서는 절대 과시하지 않았다고 그는 오랜 친구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댄 이노스 산토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브루스 리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를 폭로했다고 합니다. 댄의 말에 따르면 이소룡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춘권에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고 여전히 갈고 닦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댄은 또한 띠나 단수가 전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석사나 박사 학위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아는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노산토의 충격적인 폭로는 팬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이소룡의 삶과 두 사람의 깊은 우정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특정 사항은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었어야 했다며 이노산토의 폭로와 제작진의 행동에 분노와 실망감을 표했다. 한 팬은 이노스 산토를 존경하지만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팬은 이누이스를 잘 아는 사람에게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노스 산토가 왜 영화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꽤 충격적입니다. 이노스 산토의 해명은 이누이스의 딸 셰넌 리가 랩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감독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무례하게 묘사했다고 비난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셰넌 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전설적인 무술가의 캐릭터를 만들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아버지가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노 산토는 인터뷰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노 산토와 브루스 리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댄 이노산토와 브루스 리의 첫 만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노산토는 1964년 여름 롱비치 국제 가라테 선수권 대회에서 브루스 리가 시범을 보일 때 그를 만났습니다. 이노산토는 주최자인 에드 파커에 의해 이소룡의 안내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노산토에 따르면 에드 파커는 그에게 $75를 주며 이소룡이 제대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주변 지역을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노산토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소룡을 처음 만났을 때 이소룡은 이노산토에게 최대한 세게 자신을 때려보라고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이소룡은 이노산토에게 옆차기든 앞차기든 모든 기술을 마음대로 선택해도 좋지만 자신은 잽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쉬운 승리일 거라고 생각한 이노산토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브루스 리는 단순한 잽 이상의 기술을 사용했던 것이 분명했다. 이노산토를 KO시킨 브루스 리의 기술은 잽보다는 훅에 가까웠으며 마치 옆구리에서 날아오는 듯한 기술이었다고 노련한 무술가는 회상했다. 그가 기술을 시연하면서 동시에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어린 이노산토는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브루스 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정말 독보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묘사했다. 그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브루스 리는 그를 마치 아기처럼 다루었다. 그 짧은 패배는 이노산토에게 불면증을 안겨주었고 자신이 과거에 해왔던 모든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전설적인 인물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어 함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노산토는 이소룡과 함께 무대에 올라 시범을 보였고 결국 이소룡의 로스앤젤레스 무술 학교에서 조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노산토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버디스 에스테이트에 있는 말라가 코브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따뜻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966년 이소룡은 이노산토에게 자신이 출연하는 TV 시리즈 그린 헌의 대역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노산토는 사마귀 편에서 악당 로스싱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소룡에게 쌍절곤을 소개했는데 당시 이소룡은 쌍절곤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LA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이노산토는 그에게 쌍절곤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리는 이노산토에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 그린 허넷의 쌍절곤 무술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쌍절곤 무술을 널리 알리며 인기를 얻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쌍절곤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쌍절곤은 이미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이노산토는 그 금지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두 사람은 이에 굴하지 않고 브루스 리는 자신만의 무술 스타일인 절권도를 창시했습니다. 이니산토는 절권도의 발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절권도는 영충원 권투 펜싱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격투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소룡의 무술 스타일은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홍콩의 옥상에서 싸움을 하며 자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룡은 단순함과 직설적인 표현을 강조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또한 무술은 제자에게 맞춰 변형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일화에 따르면 이노산토는 1968년의 절권도는 1969년의 절권도와 다르고 1969년의 절권도는 1970년의 절권도와 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절권도 스타일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1972년 이소룡은 절권도가 대중적인 무술이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무술 도장을 폐쇄하고 이노산토에게 상업적으로 가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이소룡은 소수의 제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계속 허용했습니다. 같은 해 이노산토는 이소룡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교직을 잠시 쉬고 패도가의 3단계 방어를 맡은 에스크리 전문가 역을 연기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무기 사용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이노산토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소룡이 쿵푸 펜싱, 권법, 철학 등 다양한 수련법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무술법인 절권도, 즉 가로채는 권법을 완성해 나가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큼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고 이노스 산토를 비롯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1973년 7월 20일 브루스 리의 사망 소식에 이노스 산토는 세상은 전설을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브루스 리는 홍콩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32세의 나이였으며 그의 죽음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승승장구하던 경력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 브루스는 여배우 베티 팅 페이와 영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그는 두통을 호소하며 에퀴크라는 진통제를 복용했다. 낮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의사들은 나중에 그의 사망 원인을 뇌부종, 즉 뇌가 붓는 증상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그 부기의 진짜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통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열사병이나 기저질환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심지어는 타살이나 암살 음모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산토처럼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 미스터리보다는 그의 업적에 더 집중합니다. 이노산토에게 이소룡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소룡의 장례식에서 운구 담당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노산토는 오랜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소룡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칼과 여기 있는 이 그룹 그리고 제 학생들을 위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존폼 무술, 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무술 그리고 약간의 태국 무술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상황은 항상 그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74세의 이노산토는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떠난 친구를 적어도 한 번 어쩌면 두세 번 네다섯 번씩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소룡의 사망 이후 된 이노산토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노스 산토는 1975년에 체육 교사직을 그만두고 무술을 전업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에는 그의 훈련 파트너였던 리처드 부스티오를 절권도 수석 사범으로 인증했습니다.
1977년에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선수들에게 무술을 경기에 접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노산토는 소위 전문가들이 절권도를 가르쳐 돈을 버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그는 이에 맞서 절권도의 개념과 칼리 에스크레아 카운토 실랏 등 필리핀 전통 무술을 접목한 이노산토 무술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소룡이 추구하던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개인 맞춤 훈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 리 이노스 산토, 그의 딸이자 배우인 브랜든 리 브루스 리의 아들이자 배우인 제리 포티트, 폴 부나치 등 많은 유명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라이프지 484페이지 그는 또한 종합격투기 첼롯, 태권도 봉술, 칼리 절권, 쿤두 MMA, 복싱 무기 해제 등에 대한 일련의 훈련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때는 브루스는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정신, 육체, 영혼, 그는 한계를 뛰어넘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소룡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 32년 만에 그는 무술과 영화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절권도의 유산, 무술계에서 다노 산토는 역사의 보고이자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이노스 산토는 이소룡의 훈련 파트너이자 절친한 친구였으며 이소룡이 창시한 절권도에서 가장 높은 칭호를 받은 제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무술 경력은 이소룡과의 인연 이전과 이후를 아우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단 이노스 산토가 일본 무술을 처음 접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돌아온 삼촌에게서 전투 유도를 배우면서부터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톡턴을 중심으로 한 필리핀계 미국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존경받는 위치 덕분에 이노 산토는 아버지가 친분을 쌓고 도왔던 여러 사범들에게 배우고 훈련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1996년 1월 10일 린다 리는 옛 제자들을 초청하여 리의 절권도를 보존하기 위한 핵심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이노산토는 첫 모임에 참석했지만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소룡의 원래 기술을 엄격하게 따르는 핵심 멤버들과 이노산토처럼 절권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념적인 멤버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노산토는 1996년 블랙벨트 매거진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다큐멘터리 나는 이소룡이다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실랏을 비롯한 필리핀 무술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그의 공헌으로 실랏은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필리핀 무술 에스크리아를 진흥하는 라메코 인터내셔널의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제트 쿠네도의 권위자가 되어 전 세계에 그 무술을 전파하는 동시에 필리핀 무술을 접목시켜 발전시켰습니다. 수년간 이노산토는 동남아시아 무술의 수십 명에 달하는 고수들과 함께 수련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식 슈도, 자유형 레슬링, 브라질리안 주짓수 등 다양한 그래플링 스타일을 연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제자 중 한 명인 전설적인 액션 감독이자 무술 안무가인 제프 마다의 주선으로 이카즈치 도장에 마츠오카 하루오 사범을 만나 이키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노산토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이 이키도 시범을 본 것은 이소룡의 시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절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자기 표현과 적응력의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소룡은 유용한 것은 흡수하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을 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철학은 수많은 무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구와 수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소룡의 이미지에 열렬한 충성심을 가진 팬들은 이노산토의 거침없는 솔직함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분노했습니다. 이소룡에 대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신화 중 하나는 그가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노산토의 관점은 더욱 미묘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소룡은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노산노는 그 역시 우리 모두와 같은 인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소룡의 비범한 기술과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노산노는 그조차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소룡의 절권도 철학은 적응력과 모든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가 성장의 한 방법으로서 패배의 중요성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노산토는 이소룡이 스파링 훈련에서 자신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소룡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가 무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소룡의 기술이 영춘권과 같은 전통 무술에만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노산토는 이소룡의 접근 방식이 훨씬 더 다채롭고 미래지향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소룡이 모든 전통 무술을 배척했다는 통념을 반박했습니다. 이소룡은 형식보다 기능을 중시하는 무술 체계를 비판했지만 영충원이나 태극권과 같은 유파의 기본 원칙은 깊이 존중했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이소룡의 놀라운 능력이 순전히 타고난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노산토는 이러한 오해를 재빨리 바로잡으며 이소룡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거듭했는지 강조했습니다. 이노산토의 이야기와 그의 용기 있는 발언은 이소룡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그의 고뇌와 불안감 그리고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소룡을 단순히 무술의 아이콘으로서가 아니라 강점과 약점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더욱 포괄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데니 노스산토의 용기 있는 발언은 이소룡의 삶과 유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댄에게 있어 발언은 단순히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잡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지키고 더 이상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친구를 기리는 행위였습니다. 이노산토는 브루스 리와 함께 매일같이 훈련했습니다. 그는 브루스의 땀과 고통 그리고 열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브루스가 우스꽝스럽게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브루스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댄 이노스산토는 단순히 브루스 리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브루스의 개인적인 세계, 그의 철학, 그의 수련, 그리고 그의 사생활을 이어받은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댄의 발언은 브루스 리의 유산이 조롱이 아닌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팬들의 바람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불쾌해했지만 다른 팬들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할리우드 각본에 의해 전설이 언제든 왜곡될 수 있는 세상에서 댄 이노산토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실제 모습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브루스 리 팬들은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다니엘 오산토가 이소룡을 옹호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소룡이 무술의 전성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도 클릭해 보세요. 분명 재미있을 거예요.